난 원래 불량 내성적인 사람이었는데 문제 생기기 싫으면 그냥 따라와 닥치고 돈 좀 줘. 자칭 전 불량 엄마 친구 니콜은 무시하면서도 항상 참여할 방법을 찾는다. 이라는 엄마 친구 그녀는 결국 돈을 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돈을 전혀 요구하지 않은 것처럼 가장합니다. 나는 도울 수 없었지만 니콜에게 내 진정한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마침내 그녀와 맞서야 할 때가 왔습니다. 나는 셀리 32살입니다. 저는 재택근무를 하면서 유치원에서 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유치원 엄마 친구들과의 대화는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저는 그룹 리더를 따르고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과 같습니다. 문제에 끼어들기 싫어서 조용히 지내고 있는데 엄마 친구들 사이에도 여전히 클릭이 있고 강제로 현재 그룹에 들어가게 된 거겠지. 너무 강렬하게 요청하면 거부합니다. 다른 클릭에서 엄마 친구들의 초대도 받았지만 엄마 친구들 사이에서는 편애를 보여서 문제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 초대를 은밀하게 거절해왔습니다. 또 클릭하면 좀 귀찮은 사람이 있네. 야, 너 학창시절 내성적이었지. 날 괴롭히는 건 또 다른 클릭의 엄마 친구 니콜이야. 뭔 이유인지. 요즘 나한테 말을 많이 하네. 나도 너랑 같은 학교 다녔어. 너는 고등학생이 되어도 변함없이 구석에 앉아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는 조용한 타입이었는데 니콜은 할 말이 있냐고 묻자 다가와 니콜은 내 태도에 짜증을 내는 듯했다. 그 사람 비꼬는 거 신경 안 썼잖아. 안경 쓴 내성적인 사람 치고는 너무 뻔뻔한데 그 사람은 이런 말을 내뱉고 가버렸어. 나는 그 사람이 평소보다 냉소적이게 된 것이 분명했는데 왜 내가 그 사람을 귀찮게 해야 했는지 궁금했다. 대화를 하다가 길을 가다가 옛 친구를 발견했습니다. 안녕 마리아. 전화를 걸자 그녀는 처음에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지만 내 소개를 했더니 기억하는 듯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24년 만에 옛 친구와 재회했습니다. 마리아는 최근 이곳으로 이사했습니다. 그 아이는 내년부터 같은 유치원에 다니게 될 텐데 지난 일을 회상하며 다시 연락하는 친구가 됐습니다. 옛날 친구들은 정말 사이좋게 지내고 있습니다. 나는 니콜과 어울리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니콜은 자주 다가왔습니다. 그 이유는 니콜이 자신의 클릭으로 소외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엄마 친구들은 니콜이 거짓말하는 버릇이 있고 평판이 좋지 않아서 특히 아이들에 대해서는 니콜이 저에게 접근하는 것 같았습니다. 혼자 있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엄마 그룹의 리더는 항상 부자라고 자랑합니다. 하루는 스파에 가고 다음에는 유명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합니다. 그녀는 아마도 남편의 돈을 좋아하는 대로 쓰고 있을 것입니다. 남들한테 얕보는 건 너도 짜증나지. 우리 아이들을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난 맨날 니콜에게 잡혀버렸어. 매일 니콜의 하소연을 들어야 하니까 내가 대답할 때 마음껏 쓸 수 있는 돈이 있다는 게 사실 좀 부럽다. 니콜은 차갑게 쳐다보며 고집 좀 부리지 말라고. 히읗. 넌 맨날 가난한 사람처럼 싼 옷만 입는데 자존심이 높아. 이제 간다고 말하자 니콜은 크게 웃었다. 니콜은 항상 순진한 표정을 짓고 있다고 대답했는데 나는 혹시 위험하고 은밀한 일을 꾸미고 있는 건 아닐까? 어쨌든 내 뒤에서 뭔가 중얼거리는 너의 본성을 보고 싶다. 니콜과는 아무 상관도 하고 싶지 않아서 유치원까지 걸어 다녔지만 1학년부터 시작했다. 다음 주에는 니콜을 볼 때마다 대신 운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빨리 차를 타고 니콜이 보이자마자 도망쳤습니다. 나는 재빨리 차를 타고 차를 몰고 떠났습니다. 그런 날에는 마침내 언젠가는 잡히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니콜이 날 따라잡았잖아. 넌 날 피하고 있지 않니? 그녀가 불평했지만 나는 내가 그녀를 피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어서 부인했는데 괜찮다 그러면. 그런데 남편은 부자라고 들었어. 차기 회사 사장 니콜이 그런 개인정보를 접하고 있는 게 그냥 평범한 회사원인 게 짜증나서. 실제로는 남편이 회사원인데 결국 가업을 물려받고 사장이 되는 걸 생각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을 때 그녀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나는 점심 모임에 초대받았고 놀랍게도 다른 엄마 친구들에 따르면 그룹에 다른 니콜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클릭을 전환한 것 같았습니다. 셀리 안녕. 그녀의 지나치게 익숙한 행동. 사람들은 나와 니콜이 친하다고 생각했고 내가 강제로 그룹에 포함됐고 오로지 내 아이를 위해서 참여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지내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도 안심하고 상황을 받아들이게 만들었다. 니콜과 내가 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려고 애쓰지 않았지만 이 사건은 내가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섰고 니콜이 나를 따라온 그룹 내에서 심각한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이 그룹은 꽤 지루해 보입니다. 이전 그룹의 대통령의 부인이 있었던 것 아닌가요?
엄마 그룹의 리더와 다른 엄마들은 벤처 캐피털리스트의 아내이거나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이었지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정규직 아내이거나 맞벌이 가정의 아내들이기 때문에 그녀는 즉시 비꼬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르바이트는 가난의 전형이다. 나는 평생 단 하루도 일해본 적이 없다. 나는 그녀가 불만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전 그룹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 니콜의 댓글 슬라이드에 잠깐만 잊어버렸습니다. 내 지갑 돈 좀 빌려줄 수 있니? 그 사람은 대담하게도 내가 머뭇거렸기 때문에 돈을 빌려줄지 잘 모르겠어. 날 당황하게 하려는 걸까? 1달러 20밖에 안 돼. 내일 갚을게. 괜찮지 않니? 니콜이 그래서 이상하게 거만한 말투. 나는 니콜이 정기적으로 나에게 돈을 요구하기 시작한 이후로 계산하기 전에 마지못해 테이블 아래에 돈을 몇 푼 건네주었다. 그러나 그녀는 항상 다음날 나에게 갚았기 때문에 나는 개의치 않았고 나는 그녀에게 내 용돈으로 일부를 주었다. 어느 날 유치원 아이들을 데리러 갔더니 니콜이 디저트 먹으러 가자고 해서 아이들이 신나서 가고 싶어 해서 디저트를 먹으면서 마음을 진정시킨 뒤 동의했는데 최근에 일을 시작했다고 들었는데 니콜이 드디어 말을 걸었다. 내가 일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몇 명밖에 없어서 당황했지만 그 사람이 알고서 놀라서 내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이전 남편의 직업과 현재 직업 둘 다 방금 직접 찾아봤는데 그녀는 남편의 직업에 관해 사실적인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분명히 그의 소셜미디어 프로필을 찾았지만 그의 이름은 그의 소셜 프로필에 많이 나와 있지 않았지만 언론인 친구들이 같은 회사에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회사 이름을 조사했고 CEO의 성이 나와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으며 자신이 주장하는 내 직업에 대해 나에게 진실을 말하도록 하기 위해 그렇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엄마 그룹 리더에게 내 일에 대해 알렸고 일 때문에 점심 모임을 거절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고 나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재택근무를 한다고 했더니 니콜이 비슷한 일을 하고 싶다고 했더니 원격 근무인데도 프리랜서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가르쳐달라고 하더군요. 우리의 기술은 다를 수 있고 스스로 고객을 찾아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낮은 시간당 비용으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녀는 제가 고객과 계약을 맺고 일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건 그냥 주부용 용돈이겠죠. 간단한 일인가요? 그나저나 평화사업을 한번 해봤는데 시급이 너무 낮아서 그만뒀어요. 어쨌든 잘 가세요. 그분이 저를 시간 때우듯이 무시하듯이 웃으시더군요. 지나가서 니콜이 연락이 점점 줄어들더니 아예 나한테 다가가는 걸 멈춰서 다른 엄마 친구들과 한번 걸었던 적이 있어서 최근에 니콜과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해서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을 찾은 것 같아서 다른 엄마 친구들이 연락을 하기 시작해서 대놓고 니콜이 뒤에서 나 욕한 것 같은데 여자한테도 그런 일이 있어서 크게 신경 쓰지 못했다. 예전에 달라고 해서 불가능하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차기 CEO이고 당신도 일하니 EK는 안 돼요. 무정한 여자 2,000달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달라고 한 돈을 주세요. 자기가 일해서 스스로 벌 수 있는 거라면요. 그런데 남이 힘들게 번 돈을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 그렇게 큰 돈을 빌려주는 건 불가능하다고 내가 말했지 뭐야. 나한테 빌려달라는 게 아니고 나한테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니콜이 팔짱을 끼고 나를 비웃는 듯 웃었다고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니콜이 말했지. 난 예전에 불량배였단 걸 알잖아. 너 같은 내성적인 사람들은 나한테 아무 소용도 없고 어차피 너한테는 아무 소용도 없어. 너한테는 의미 있는 용도를 찾아줄게.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돈을 주세요. 제가 의미 있는 사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었을 때 그녀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니콜은 상환 계획이 있고 약속에 서명할 의향이 있다면 그건 당신이 상관할 일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럼 빌려주는 걸 고려해 볼 수도 있겠네요. 니콜은 상환 기한이 오면 일주일 이내에 상환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동의하고 약속어음에 서명했습니다. 니콜에게 연락해서 돈을 갚으라고 상기시켰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잘 모르는데 약속어음이 있는데 이걸 전하면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니콜은 저를 비웃는 듯이 대답했어요. 약속어음을 제대로 확인했나요? 몇 번을 봐도 조롱할 것 같은 말투로 답장이 왔어요. 약속어음을 확인했다. 니콜이 한 말의 의미를 알 수 있었다. 니콜이 직접 말을 걸어 물어보려고 했는데 유치원 문제로 접근해도 니콜이 노골적으로 나를 피하고 다른 엄마와 얘기를 하려고 해도 무시했다.
친구들도 멀게 행동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2주 정도 계속됐는데 이때 엄마 그룹 리더가 불러서 내가 깊이 관여했다거나 진짜 일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 그룹에서 물러나라고 했어요. 결과가 나에게 있어서 그룹에서 제외되는 것은 문제가 아니었지만 그것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칠까 걱정되었다고 말해야 한다면 내 걱정은 옳은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내 아이는 다른 아이들의 집에 갈 수 없어서 울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놀다가 이유를 물었을 때 그들이 우리와 어울리지 말라고 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나는 엄마 친구 중 한 명인 클라라에게 연락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그룹 내에서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왜 그러한 배제가 일어나는지 물었습니다. 클라라 그녀의 말에 따르면 니콜이 그녀를 패밀리 레스토랑에 초대했고 그녀가 도착했을 때 나 이외의 멤버들이 그곳에 있었다고 니콜은 내가 그룹의 엄마 친구들에 대해 자주 불평하는 것을 들었고 이것이 그 그룹의 리더를 화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엄마 그룹에 따르면 리더 니콜은 이 말을 듣고 그룹 내에서 소란을 일으키는 사람을 삭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분노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그룹 내 엄마 친구들뿐만 아니라 다른 그룹의 엄마 친구들에 대해서도 욕한 적이 없습니다. 엄마 친구들 니콜이 한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셀리가 니콜의 말 때문에 남을 욕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는데 모두 의견이 일치해서 이렇게 됐어요. 엄마 친구들에게 고맙다고 사과해서 미안해요. 니콜이 나를 악역으로 묘사하고 나를 더욱 고립시키려고 했다는 걸 알게 됐고 내가 탈퇴한 뒤 그룹 내에서 어색해진 것 같고 잦은 싸움도 있었던 것 같다. 엄마 반 모두가 니콜한테 안 좋은 소리를 들었고 대화는 순조롭게 진행되어 엄마 반장을 카페로 부르기로 했어요. 엄마 반장은 니콜 대신 저를 보고 놀랐지만 다른 엄마 친구들의 협조로 해결할 수 있었어요. 니콜이 우리 각자에 대해 헛소문을 퍼뜨리고 헛소리를 한 것이 오해로 밝혀졌습니다. 엄마 친구들 모두 화를 내었고 그중 한 명이 니콜에 대해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불평을 듣고 놀랐지만 니콜도 돈을 빌린 것 같습니다. 다른 엄마 친구들도 결제할 때 수십 달러를 빌려줬는데 최근 이 말을 했더니 2,000달러를 달라고 하더군요. 다른 엄마 친구들도 대출을 해달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저만 2,000달러를 달라고 했는데 돈을 요구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저 같은 분들은 약속서를 써주신 분들도 계시고 다른 분들은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메시지로 연락을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는 일주일 후에 니콜을 직접 만나기로 했어요. 니콜을 패밀리 레스토랑으로 불러냈는데 셀리는 왜 여기 있는 걸까요? 벌써 화해하셨나요? 진지하게 여자들은 태도를 바꾸었어요. 다들 사순절 돈 문제 해결하려고 전화했으니까 니콜 표정이 바뀌었잖아. 뭐 그렇게 다 공유하는 거야. 사생활 침해야라고 소리쳐서 사생활 침해 얘기하면 화가 나서 얼굴 없는 루머 퍼뜨리는 건 어때? 다들 사생활 침해는 아니지 않나라고 했더니 괜찮다고 했는데 어쨌든 편리하게 말한 거 아니냐. 내가 모두에게 돈을 갚으라고 해서 약속어음을 잘 살펴봐. 내 이름은 니콜이야. 클라욱 하지만 약속어음에는 니콜 점원 맞다고 나와 있어. 엄마 친구들은? 니콜이 그게 사실이라 돈을 돌려받지 못할 거라고 하는 말에 불안해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엄마 친구들은 우리가 메시지로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증거일 수도 있죠. 엄마 친구가 휴대폰을 보여줬는데 니콜이 빼서 문자 지웠어요. 역겨운 소리가 쏟아지는 가운데 니콜은 웃으면서 빌려주면 돈 못 돌려받는다고 생각해야지 맞죠. 무지한 게 죄야. 나한테 반항하지 마. 내성적인 모임의 전직 불량자. 오랜 친구에게도 전화할 거야. 도발적으로 니콜이 계속해서 그 말이 내 분노를 극에 달하게 했어. 넌 얌전히 있어. 너무 과격해. 내 목소리 무심코 키운 내 진짜 모습이 떠올라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져. 너와 패밀리 레스토랑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 미안해. 주변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높여서 사과한 뒤 니콜 연기를 하게 됐어. 전직 불량자였던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 부끄럽지 않나요? 사실 당신은 전혀 전직 불량자가 아닙니다. 내 말에 대답하는 건가요? 날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니콜은 하면 얘 친구들에게 전화해도 돼요. 빨리 전화하라고 했다고. 니콜이 전화를 했는데 아무한테도 연락이 안 되니 점심시간이라 바빠서 서둘러 변명을 했다. 조용하지만 이거 기억나지 않니? 안경을 벗고 창백해진 니콜을 바라보니 다른 엄마 친구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셀리는 혹시 고등학교 때였을까? 진지하게 쳐다보더니 니콜이 주체할 수 없이 몸을 떨기 시작했다. 그런데 마리아도 내년부터 이 유치원에 옵니다. 웃으면서 말했더니 니콜이 긴장해서 땀을 많이 흘렸어요.
미안해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돈은 제대로 돌려줄게. 다른 엄마한테 사과했어 친구야. 그런데 이름을 조금만 바꿔도 약속어음은 무효가 되지 않고 메시지 기록 삭제도 들으면 복구 가능해. 니콜이 응했다. 미안하다고 작은 목소리로 다시 사과했다. 엄마 친구들은 흔들렸지만 받아들이는 듯 했고 상황은 해결됐다. 과거를 언급하고 싶지 않았지만 사실은 불량 그룹에 있었다. 그리고 니콜도 그때 같은 그룹 후배였는데 그때는 머리도 염색도 눈썹도 없고 평범한 주부와 전혀 닮지 않았는데 지금의 모습이라면 오랜 친구인 마리아도 저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 그룹에 속해 있었어요. 그땐 마리아와 저는 친한 친구였어요. 이건 아이에게 평생 숨기고 싶었던 과거였고 정말 얘기하고 싶지 않았지만 니콜처럼 이성을 듣지 않는 사람이랑은 생각했어요. 그것은 매우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엄마 친구들에게 그들이 과거의 지인들이라고만 말했습니다. 엄마 친구들이 토론하는 동안 니콜을 그룹에서 제거한다는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더 이상 문의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니콜은 면밀히 감독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니콜은 자신이 너무 많은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룹 탈퇴를 고집하는 것 같았지만 나중에 니콜은 엄마 친구들에게 빌린 돈을 갚을 수 없었습니다. 한 달 안에 니콜의 남편이 사과하고 상황을 알고 돈을 돌려줬기 때문이다. 니콜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뒤 니콜의 돈이 도박에 쓰인 것으로 보인다. 늘 멸시받고 첫 직장 생활이 힘들다고 하소연하던 그녀는 현재 주 5일 근무하며 남편에게 빚을 갚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니콜의 태도도 달라졌고 더 이상 비꼬는 말이나 비꼬는 일도 없다. 남을 얕잡아보는 그녀의 첫 직장 생활을 통해 일과 육아의 양립에 대한 어려움을 깨닫게 된 것 같은데 어느 누구도 명확한 대답을 하지 않았고 그룹이 소통하기 시작하면서 여러 계파에서 다양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평소 친하지 않았던 엄마 친구들에게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 모임에 참석하고 침묵을 지키는 대신 엄마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친구도 사귀었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